요즘 10대 청소년들은 기존의 언론 매체보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편향된 정보에 노출되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사실로 여기게 될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올바른 미디어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선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빠진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방법, 전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협회 박유신 협회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10대들이 뉴스 쇼비에서 유튜브가 차지하는 영향력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10대들이 전통적인 뉴스 매체보다 유튜브를 더 선호하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10대들의 경우에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 중심의 미디어 이용을 해왔고 유튜브가 가장 친숙한 미디어라는 것이 큰 이유인 듯합니다. 또 최근의 뉴스 이용 경향이 언론사 홈페이지나 TV보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뉴스 링크를 접하는 경우가 많죠. 또 10대의 경우 가족과 함께 TV를 보는 시간이 줄었죠. 학교와 학원 등 개인적인 일정 틈틈이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를 접하는 경로가 다변화되고 언론사의 뉴스라고 해도 이제 짧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토막으로 이제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여러 가지 이유로 레거시 미디어에서 소셜 미디어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경향이 변화하는 추세가 좀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네. 네. 짧은 시간에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큰 장점일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유튜브 뉴스 콘텐츠는 사실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에 의해서 주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특성이 또 10대들의 뉴스 소비 방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자신이 접하고 싶은 뉴스만 계속 접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분야나 특정 관점의 뉴스에 편향되어 소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뉴스의 관점이나 또 분야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공신력 있는 미디어뿐만 아니라 관련성이 있는 그 다양한 영상들을 소비하게 되는데 또 이 중에는 개인 유튜버나 출처가 불분명한 뉴스가 아닌 유사 뉴스 영상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쇼츠 중심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이제 경향도 있는데요. 전반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이 편집된 부분을 통해서 이슈를 소비하게 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또 10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다양한 관점을 접하기보다는 의도를 가지고 편집된 어떤 짧은 포맷의 영상에만 익숙해지게 된다는 또 위험이 있는 건데 그런데 사실 10대가 편향되거나 왜곡된 정보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성인보다 청소년들이 가짜 뉴스나 편향된 정보를 더 쉽게 믿게 되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기성세대의 경우는 신문이나 언론사 같은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신뢰 경험이 높죠. 그런데 우리 10대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접해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언론사도 하나의 정보 생산 출처와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의 경우에 지식과 정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상대적이고 여러 관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또래 집단 간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공유나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접해온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신뢰하는 유튜버나 커뮤니티가 공유하는 정보라면 일단 믿는 경향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돼요. 네, 물론 이러한 것들도 10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경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대세가 이렇다면 여기에 맞춰서 교육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을 텐데요. 네. 10대들의 이런 특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네. 사실 학교에서도 사실 요새 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지금 예전과는 달리 학교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굉장히 다양한 과목에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 이용할 때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할 것인가, 팩트 체크, 정보 판별, 비판적 사고, 그리고 최근에는 딥페이크 방지나 어떤 미디어 혐오 이런 것처럼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안전과 디지털 시민 교육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국어나 사회 같은 교육 과정 안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계기 교육이나 외부 강사 초빙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교육들이 학생들의 미디어 이용을 좀 전제로 해서 섬세하게 교육하기보다는 미디어 이용을 좀 제한하거나 아이들이 지켜야 될 규칙 쪽에 좀 초점이 맞추어지거나 학생들의 최신 미디어 문제들을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네, 교육과정 상에서 여러 가지 네.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런 노력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겠죠. 네. 자, 그렇다면 10대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10대들이 미디어 이용을 하고 있다. 이것을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미디어가 보는 것을 넘어서 삶의 터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스크린 타임을 제한한다든가 이용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의 미디어에서 접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허위 정보 판별이나 비판적 사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이것이 또 현재 디지털 미디어 특성에 대한 이해와도 관련이 있어서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빨리 변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많은 미디어 변화에 껌껌이 대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어 교육이 학생들의 미디어 경험을 계속 듣고 연구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이제 힘을 갖춰서 자신이 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나 교육기관에서는 이런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어떤 계기 교육이나 교과서에 이제 박아놓고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과정에 걸쳐서 역량이다, 한 사람의 이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최신 연구나 수업 경향들을 학교에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사실 10대 청소년들도 스마트폰 워낙에 많이 쓰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소셜미디어나 동영상 플랫폼에 익숙해지는 거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대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결국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또 정보를 가려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리터러시 역량을 가지는 게 중요할 텐데요. 사회적으로는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어쨌든 우리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라는 것은 저희가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우리들의 삶의 역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 안에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10대 청소년 어린이들한테 잘해라 이런 거보다 우리 모든 세대, 모든 이용자들이 디지털 미디어 세계를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와 청소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함께 미디어를 이용하는 기성세대가 반성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디지털 시민성을 갖추려는 모든 세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 이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뉴스 소비 방식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